와, 장안의 화제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요. 그런데 이 장안은 어디기에 이렇게 이야깃거리나 이슈거리가 생겨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한자읽기 알림에서는요, 요 장안의 화제에서의 요 장안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안하니까 시장안? 이렇게 생각하신 건 아닐까요? 와, 세계 지도가 보이시나요? 저 오른쪽 끝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지도도 보이고요. 장안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우선 시장은 아니고요. 어, 보이시나요? 제가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국의 지도를 갖고 왔는데요. 중국의 지도 중에서도 가운데 여기 시안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장안입니다. 지금의 서안을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실크로드라고 붉게 표시된 지도를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맨 오른쪽에 우리나라 지도가 보이고요. 북경과 그 아래에 장안의 화자인 이 장안이 보입니다. 장안은요, 지금의 서안이에요. 진시황릉과 병마용으로 아주 유명한 제 서안이 바로 과거에는 장안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중국의 한나라와 그 당나라 때까지 중심 도시였던 수도가 바로 이 장안이었던 것이고요. 이 실크로드는 고대 아시아를 횡단해서 지중해 연안까지 이어지는 그 무역의 길이자 그 비단길이라고 불리웠잖아요. 그러면서 장안은요, 이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던 거고 동서양 문명의 연결고리였던 것입니다. 국제적인 도시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갔고 그 안에서 정말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지금까지도 장안의 화제다라고 언급하는 것은요, 이렇게 당시에 유명했던 무역의 도시였던 장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장안의 화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나 화제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뜻합니다. 고로 장안은 핵심적이었던 과거의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국제적인 도시였던 지금의 서안을 뜻하는 것이네요. 여기서 잠깐, 서울은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어느 한 나라의 수도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의 수도인 고유 명사로 서울을 말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장안만 언급하기는 왠지 너무 아쉬워서요. 우리나라 지명이 들어간 이런 이야기도 퀴즈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쉬움에 갑자기 문제를 들이밀었습니다. 지금 5개의 성어가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어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인지를 찾는 것인데요.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은요. 이전 투구라는 그런 성어고요. 2번은 함흥차사. 요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3번도 백이종군. 요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4번 홍익인간. 네. 5번은요. 두문불출입니다. 요 5개의 성어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감이 오셨나요? 함흥차사, 백이종군, 그다음에 홍익인간. 요것만 해도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정답은요, 바로 요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성어, 고사성어가 바로 제가 아까 제시해드렸던 성어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요 성어들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성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한번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관련이 있는 성어가 무려 3가지나 됩니다. 이성계와 관련 있는 성어 3가지.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 제일 많이 아시는 성어는 바로 이 함흥차사. 함흥차사는 많이 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이 두문불출입니다. 어디인가 머물러서 나오지 않는 두문불출.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이성계와 관련 있는 성어가 이 이전투구입니다. 나머지 백이종군은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떠오르고요. 홍익인간은 그 당군의 건국 이념으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다, 이런 뜻의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흥차사는 정말 많이들 아시죠? 태종실록 내용을 바탕으로요. 한 번 간 후 돌아오지 않거나 회답이 굉장히 더딜 때 그런 사람을 빗대어서 유래된 말이 바로 이 함흥차사입니다. 이성계의 5째 아들 이방원이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이제 왕위에 오르지요. 그 모습을 보고 노여한 그 이성계가요, 고향인 함흥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아들은 그런 이성계를 모셔와야지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사를 보내지만 차사가 죽임을 당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런 내용에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문불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문불출은요, 많이 아시죠? 문을 닫고 나아가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서요, 사회의 일에 관여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인데요. 이 성어도 이성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니까요, 고려를 섬기던 충신들이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명예를 버리고 그 경기도 광덕산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요. 고사리만 먹으면서 연명하여 끝까지 고려에 충성했던 그런 내용에서 이 두문불출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전 투구는요.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라는 뜻이에요. 강인한 성격의 그 함경도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골사납게 막 싸우는 그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태조 이성계가요. 개국공신인 정도전에게요. 팔도 사람들의 성격을 한마디씩 평가해보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다 얘기했는데 그 태조의 출신지인 함경도에 대해서는 평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번 평을 내려보아라 재촉하니까 이 이전투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태조의 얼굴이요 금세 싹 변하는 것을 눈치채고 정도전은 이렇게 또 현명하게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함경도는요 돌밭을 가는 그런 우직한 소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제서야 태조의 안색이 좋아지고 정도전에게 후한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한자 얘기할 집이 어떠셨나요? 장안의 화제인 이 장안에서부터 우리나라 역사 속에 남겨진 그 고사성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익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가을 정말 정말 많이 행복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